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민머리로도 잘생김을 못 숨기는 남자 제임스 맥어보이. 그가 지금의 월드스타가 된 계기는 그가 했던 딱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때는 그가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 유명한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이 강연을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동네는 스코틀랜드의 험악하기로 유명한 곳이었고 범죄자가 주민 1000명당 105명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다 보니 학교 또한 불량배들이 득실득실거려 강연 때 학생들의 태도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가르치려 들지 말라며 야유를 하는 것은 물론 대놓고 피식피식 비웃음을 치고 지루하다며 빨리 끝내라는 말까지 외쳐댔죠. 이런 반응을 예상치 못했던 영화 감독은 금세 얼굴이 빨개져 서둘러 강연을 마쳤고 잽싸게 짐을 챙겨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제임스가 그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건넸죠.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무례함에 대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순간 제임스에게 큰 감동을 받은 영화 감독은 그에게 연락처를 건네며 마침 너무나 나이에 배우를 찾고 있었는데 내 영화에 출연해보지 않겠냐고 충동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제임스는 얼떨결에 한번 해보겠다고 대답했고 그리하여 제임스는 16살의 나이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배우 데뷔를 하게 됩니다. 나름 비중 있는 단역으로 나와 미칠 듯한 길막신공을 펼쳤죠. 창백할 정도로 새하얀 피부와 그와 대조되는 새빨간 입술은 시선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감독은 그에게 수고했다며 꽤 두둑한 출연료를 챙겨주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임스는 영화 출연을 그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생각했고 자신이 이 길을 계속 가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영화 촬영이 나비 효과를 일으켰으니 이 영화를 촬영하며 동료 여배우를 짝사랑하게 된 제임스가 이 여자와 가까워지고 싶다며 무작정 그녀가 다니는 연기학원에 등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들어왔던 이곳에서 그는 의도치 않게 연기에 푹 빠지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짝사랑녀는 뒷전 그저 연기를 업으로 삼겠다는 꿈만이 부풀어 올랐죠. 결국 제임스는 스코틀랜드 왕립예술원까지 진학해 진지하게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꽤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제임스는 10년 가까이 무명 시절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를 가장 좌절시켰던 건 영국 영화 특유의 신분 문제였죠. 특이하게도 영국에서만큼은 배우라는 직업은 엘리트 직업으로 여겨집니다. 일찌감치 많은 돈을 투자해 조기 교육을 받고 명문대를 거쳐 배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관습처럼 자리 잡았죠. 이러다 보니 돈이 좀 있는 집안이어야 배우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일례로 베네딕트 컴버배치, 톰 히들스턴, 에디 레드메인 등 수많은 영국 배우들이 초명문고 출신이며 지난 10년간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모든 영국 배우들의 학벌을 조사해본 결과 무려 절반 가까이가 비싼 학비로 유명한 사립고 출신임이 드러났습니다. 영국 국민의 6%만이 사립고 출신이라는 것에 비교해보면 얼마나 영국 배우들이 잘 사는 집안 출신이 많은지를 알 수 있죠. 마치 계급이 존재하는 듯한 영국 영화계에선 빈민가 출신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은 채 연기를 하겠다고 나선 제임스는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그의 거친 스코틀랜드 사투리는 천하다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좋은 배역은 언제나 돈 많은 집안 배우들의 독차지였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환경 탓을 할 법도 했건만 제임스는 남 탓을 하지 않고 덤덤하게 의외의 돌파구를 생각해냈습니다. 일명 상류층 배우들이 기피할 만한 굳은 배역에만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꽤나 잘생긴 외모를 가졌음에도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해야 하는 괴수라든지 평범한과는 거리가 먼 괴짜 같은 역할들에만 주로 지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낮은 배역을 따내며 출연 비중을 늘려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의 이런 전략은 한 영화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바로 그의 전세계 흥행순위 탑3에 들며 대흥행한 판타지 영화 나니아 연대기였습니다. 여기서 제임스는 절반은 인간, 절반은 염소인 캐릭터 툼누스를 연기했죠. 이 캐릭터는 악역인지 선역인지 아리송한 느낌을 줬어야 했는데 얼굴과 행동에서는 순수한 느낌을 자아내면서도 눈빛만큼은 음흉하기도 하고 강렬하기도 해서 대체 이 캐릭터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오묘한 느낌을 잘 묘사했습니다. 일명 상류층 배우들이 기피하는 배역답게 이 캐릭터는 배우로서 엄청난 고생을 요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분장만 3시간을 받아야 했으며 하반신이 염소라는 설정상 시종일관 발가락 끝으로만 걸어다녀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특이한 걸음걸이만 수십 가지를 해야 해 그저 걷는 것조차 신경 써서 연기했어야 했죠. 게다가 다른 배우들과 교류하지 못하도록 격리되기도 했는데 이는 감독이 일부러 다른 배우들이 분장한 제임스를 처음 마주치는 순간 상대방의 놀라는 반응을 리얼하게 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생동감 넘치는 장면이 나오게 됐죠.
이 영화는 해리포터, 스타워즈의 뒤를 이어 글로벌 흥행 순위 3위라는 기염을 토한 데다가 제임스가 연기한 톰 루스의 비중이 꽤나 컸기 때문에 그의 인지도는 순식간에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 보수적이던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신인상을 줬을 정도로 꽤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쳤죠. 신분의 불리함을 깨부수고 실력을 입증한 제임스에게 이제 굵직한 러브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작비의 액션 영화에서까지 주연을 차지하게 되었죠. 바로 안젤리나 졸리와 공동 주연을 맡은 원티드라는 영화였습니다. 온갖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고 총알을 휘어서 날린다는 특이한 암살자 이야기로 슬로모션을 적극 활용한 극적인 연출력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로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암살자가 되기 전 소심쟁이 회사원을 연기할 때 제임스는 세계 최고의 찌질함 연기였다는 찬사까지 받았죠. 이 영화는 원래 만화가 원작입니다. 사실 원작자는 만화를 그릴 때부터 가수 겸 배우 에미넴을 주인공으로 점 찍어뒀었죠. 이러다 보니 원작자는 당연히 영화에서도 에미넴이 주연을 맡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원작자의 바람과는 달리 제임스가 대신 캐스팅됐죠. 원작자는 이 결정을 그닥 탐탁지 않아 했지만 영화 공개 후 그의 연기를 보고는 박수를 치며 대만족했다고 합니다. 이즈음 제임스는 피플지 선정, 현존하는 가장 섹시한 남자 중 한 명으로 뽑히기까지 하며 본격적인 전성기의 시작을 알렸죠. 그리고 그의 전성기가 꽃을 피운 영화가 바로 인간의 정신을 조작하는 프로페서 X를 연기한 엑스맨 시리즈였죠. 이미 2000년대 초반 3부작 영화로 제작되어 휴 잭맨, 패트릭 스튜어트, 이안 맥켈런을 중심으로 큰 성공을 거뒀죠. 이미 3부작이 막을 내린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엑스맨이라는 흥행보증수표를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한 영화사는 기존 영화들로부터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다뤄 엑스맨 시리즈를 리부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기존 시리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던 두 진영의 수장, 인간의 편에선 프로페서 X와 도른베네들의 편에선 매그니토의 젊은 시절을 연기할 배우가 필요했죠. 이 중대한 리부트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캐스팅된 것이 제임스였습니다. 그 이유는 참으로 단순했는데 단지 이 영화의 감독이 오랜 세월 그의 팬이었기 때문이죠. 캐스팅 제의를 받은 제임스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만화의 주인공을 연기한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싱크로율 100%의 연기를 보여주겠다며 자청해서 프로페서 X처럼 머리를 삭발하고 감독과 처음 만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감독은 그의 의욕에 크게 놀라며 당장 머리를 길러오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영화는 프로페서 X의 젊은 시절을 다루는 이야기인지라 탈모가 시작되기 전 풍성했던 헤어스타일이어야 했던 것이죠. 제임스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18시간에 걸쳐 머리카락 특수 분장을 하고 촬영에 임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장발머리로 연기를 펼친 제임스는 이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세 번째 엑스맨 영화를 찍을 때 비로소 삭발을 하게 되었죠. 새 주인공들을 내세운 엑스맨 리부트 시리즈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통 성공했던 시리즈를 리부트하면 전임자의 호강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들을 거의 싹 다 교체했음에도 두터운 팬층을 만들어냈죠. 이 프로페서 X 역할로 제임스에게 입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임스에 앞서 프로페서 X를 연기했던 배우가 영국 영화계 대배우인 패트릭 스튜어트이며 원작 만화와 완벽한 싱크로율로 유명했다는 걸 고려해보면 제임스가 이렇게 인정받은 것은 더더욱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노년의 이 캐릭터가 이타심의 끝판왕이었다면 제임스는 철없던 젊은 시절의 이기적인 모습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연기했죠. 이 찬란했던 전성기에 제임스가 연기력뿐만 아니라 화제가 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돈을 쓰는 특이한 방식이죠. 슈퍼카들이 즐비한 여느 월드스타들과는 달리 제임스는 엄청난 부를 거머쥐고도 10년 넘은 중고차를 몰고 다녔으며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지 않고 평범한 주택에 머물렀습니다. 파파라치들조차 그의 이례적인 검소함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럼 그가 큰 돈을 쓴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서민들을 위한 예술교육이었습니다. 영국 영화계의 차별을 몸소 느꼈던 그는 상류층이 아닌 학생들도 평등하게 예술을 추구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직접 재단을 설립해 돈 없는 집에서도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했죠. 예술은 인간의 한계를 끝없이 확장시켜주므로 일반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말이죠.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영국 신인 배우들이 값비싼 사립학교 출신임을 지적하며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도 돈 걱정 없이 예술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며 거금을 기부하고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제임스는 장난기 많은 배우로도 유명합니다. 안젤리나 졸리와의 원티드를 찍을 때의 사건이 유명하죠. 당시 제임스는 캐릭터의 특징상 생애 처음으로 근육을 키우느라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먹던 걸 하도 먹어서 그런지 시도 때도 없이 방귀가 나오는 부작용이 생겨버렸죠. 하필이면 이 시기에 안젤리나와 비좁은 차 안에서 사흘이나 갇혀 촬영하게 되었고 혼신의 힘을 다해 참았던 것도 몇 시간. 결국 도저히 못 참을 지경에 이른 그는 시도 때도 없이 가스를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연신 사과를 해댔지만 안젤리나는 개의치 말라며 쿨하게 대했죠. 이때를 회상하며 제임스는 안젤리나가 유머 감각이 뛰어난 만큼 후각이 뛰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동생과의 에피소드도 특이합니다. 그 여동생 역시 직업이 배우인데 한 번은 필스라는 영화에 함께 출연하게 돼요. 무자비하게 여동생 캐릭터를 몰아붙이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제임스는 합법적으로 동생을 갈굴 기회다 싶어서 아주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캐릭터를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처음에는 재밌던 것이 대본상 갈수록 괴롭히는 강도가 세져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자신이 대배우로 성장하기 위한 일종의 가혹한 시험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 제임스의 연기력은 한층 더 탄탄해져 특히 심한 숙취에 시달리는 이 장면이 진짜 술을 마시고 연기한 게 아니냐는 극찬까지 받았죠. 그런데 사실 진짜 숙취였습니다. 뭐요? 일부러 완벽한 연기를 위해 전날 술을 진창 들이부어 숙취에 시달리는 몸 상태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토를 하는 척만 했으면 되는데 이 장면을 찍으며 진짜로 토까지 해버려 제작진이 깜짝 놀라기도 했죠. 제임스의 출연작 중 연기력 끝판왕은 뭐니 해도 이 영화입니다. 무려 1인 23역이라는 미친 기록을 세운 영화였죠. 이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에서 그가 연기한 캐릭터는 23개의 인격을 지닌 정신질환 환자였습니다. 여성, 어린아이까지도 각기 다른 말투로 연기해 많은 관객들에게서 탄성을 자아냈고, 후반부에선 하나의 인격이 더 추가돼 사실상 24개의 인격을 연기했죠. I have your meals, sleepyhead. And I don't want him coming and finding roller skates on his feet. 이 캐릭터는 원래 오늘날의 조커로 유명한 호아킨 피닉스가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화에 스케줄 문제가 생기며 갑자기 하차하게 되었고, 불과 촬영까지 몇 주도 안 남은 촉박한 시점에 제임스가 대타로 투입되었죠. 제임스는 마치 벼락치기를 하는 심정으로 유튜브에서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의 브이로그를 거듭 시청하며 분석했다고 합니다. 인격이 달라지면 표정이나 말투는 물론 심지어 신체적 특징조차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인격에 따라 몸매조차 다르게 보이곤 했죠. 이런 기묘한 현상을 놀랍게도 제임스는 그가 연기한 캐릭터에 반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영화에서 괴물로서의 인격이 커지는 순간들을 퉁퉁 부어가는 오른손으로 표현한 것이죠. 특수 분장을 한 적이 없음에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했던 감독은 촬영이 다 끝난 후에 제임스에게 다가가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제임스가 한 답변이 충격적이었죠. 사실 손을 다쳐서 부은 것뿐이에요. 알고 보니 촬영하는 동안 철문에 주먹을 치는 장면에서 푹신하게 해놓은 곳을 착각해 진짜 철문에 풀파워 주먹질을 했던 것이었는데, 이때 손가락 관절뼈들이 부러졌었다고 합니다. 촬영할 당시에는 뼈가 부러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며칠 아프고 나을 줄 알고 꾹 참아가며 촬영에 임했습니다. 촬영이 다 끝나고야 병원에 갔던 그는 그제서야 뼈가 심하게 부러졌다는 걸 알게 돼 장기간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음 영화를 찍을 때도 이렇게 깁스를 한 모습으로 출연하게 됐죠. 제임스의 부상 때문에 급하게 캐릭터 설정을 바꾼 것이었다고 합니다. 23 아이덴티티로 제임스의 연기력은 어마어마한 호평을 받았고, 특히 중간중간 나오는 사이코패스 연기가 소름 돋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저예산 스릴러 명가인 제작사 블루마우스의 수많은 명작들 중에서도 제작비 대비 30배 수익이라는 초대박 흥행을 기록했죠. 하도 찬사가 쏟아지자 그는 한 인터뷰에서 여러 명을 연기했으니 출연료도 몇 배를 더 받을 걸 그랬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후에도 한창 전성기를 달리던 제임스는 갑자기 한 충격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니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며 몇 년간 잠정 은퇴를 하겠다는 선언이었죠. 한창 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그였기에 이 결정은 많은 영화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열은 지금 제임스는 드디어 한 영화로 영화계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9월 11일에 개봉하는 스픽 노 이블입니다. 예고편 조회수 단 2편만으로 거의 4천만에 육박한 조회수가 나오며 그의 복귀작에 대한 기대감을 입증했죠. 여기서 제임스는 당최 속을 알 수 없는 의문투성이 캐릭터를 맡아 웃다가도 순식간에 무표정을 짓고 눈은 울고 있는 듯하면서 입꼬리는 파르르 떨리는, 마치 얼굴의 각 부위가 따로 노는 듯한 기묘한 표정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평범한 휴양지에서 시작됩니다. 휴가를 온 두 가족이 우연히 친해지게 되고, 이 중 제임스의 가족이 다른 가족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집에 온 순간부터 초대받은 가족은 시종일관 제임스의 불편한 호의에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채식주의자라고 말해도 억지로 고기를 권하고 손님들 앞에서 과하게 아들을 혼내는 등 점점 이들의 행동이 선을 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들의 아들로부터 도망치라는 쪽지를 받게 되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들은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우리가 한 번쯤 일상에서 느껴봤던 불편한 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참면된다 생각해 애매하게 불편한 호의를 받아들였더니 그것이 또 다른 애매한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영화를 시사회에서 먼저 접한 회에서는 이미 제임스의 역대 연기 중 제일 좋았다, 마치 이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고 그의 스릴러 연기를 극찬했으며 입틀막하고 감상하는 리액션 영상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이 영화는 이미 썬댄스 영화제, 시체
카네스 영화제 등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던 덴마크 영화의 리메이크입니다. 원작부터가 사이코패스 캐릭터의 생생한 묘사로 화제가 됐었는데 여기에 제임스 연기력까지 더해졌으니 완전판이 됐다고 할 수 있죠. 혹시 원작을 이미 보셨더라도 원작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성과 액션 그리고 결말을 그려냈다고 하니 새로운 맛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스픽 노이블의 제작사는 앞서 말한 23 아이덴티티의 제작사이기도 한 블루마우스입니다. 저예산으로 대박을 내는 것에 정평이 나 있는 제작사이며 파라노발 액티비티, 겟아웃, 인비저블맨 등 숱한 명작들을 배출했죠. 스픽 노이블은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둔 9월 11일에 개봉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외화인지라 외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따분한 연휴에 강렬한 자극을 원하신다면, 또 블루마우스식 스릴러를 좋아하신다면 9월 11일에 개봉하는 스픽 노이블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도 두 손 꼭 잡고 간만에 극장에서 제임스 맥어보이를 보러 갈 생각입니다.